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티칭과 코칭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왜 여러분들께서 우리 같은 4050 세대가 티칭 하는 사람보다는 코칭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4050은 살아온 경험이 많습니다. 직장 경험도 있고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고민을 말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건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지만 요즘 세대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코칭입니다. 첫 번째, 티칭은 답을 주는 것입니다. 티칭은 이렇게 해, 그건 틀렸어, 내 말대로 하면 돼 처럼 경험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이 방식이 잘 통했습니다.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유튜브만 켜도, 아니면 내 휴대폰에 있는 AI에게 물어봐도, 인터넷만 검색해도 답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칭은 답을 찾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코칭은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왜 그 선택을 하고 싶니? 가장 두려운 건 뭐야? 만약 실패하지 않는다면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이런 질문들이 상대의 생각을 움직입니다. 사람은 남이 준 답보다 자기가 찾은 답을 훨씬 오래 기억합니다. 세 번째, 자녀와의 관계도 코칭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4050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공부해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 나이 때는. 하지만 아이들은 가르침보다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왜 그렇게 생각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묻는 부모가 훨씬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직장에서도 코칭하는 리더가 살아남습니다. 예전 상사는 지시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다. 후배에게 이렇게 해 보다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묻는 리더가 창의성을 끌어냅니다. 실제로 좋은 팀장은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팀원들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은퇴 후에도 코칭하는 능력은 자산이 됩니다. 4050 이후에는 직급보다 경험이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경험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금방 지칩니다. 반대로 상대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은 멘토가 되고 강사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코치가 됩니다. 앞으로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마음을 열고 동기를 이끌어내는 능력은 여전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코칭은 상대를 존중하는 대화법입니다. 티칭은 내가 맞다에서 시작합니다. 코칭은 당신 안에도 답이 있다에서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사람은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우리 4050이 꼭 바꿔야 할 말 습관이 있습니다. 내 말 들어 대신에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건 틀렸어 대신에 왜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대신에 내 경험은 이랬는데 너는 어떤 선택이 맞을 것 같아? 정답은 이거야 대신에 네가 원하는 결과는 무엇이니?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4050의 가장 큰 자산은 경험입니다. 하지만 경험은 가르칠 때보다 질문으로 이끌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세상은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보다 사람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사람을 더 필요로 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더 오래 사랑받습니다. 네, 이 티칭과 코칭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면서도 살짝 한 끗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까도 이제 제가 바꿔야 할 말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법의 차이도 큰 것 같아요. 네. 티칭이라는 거는 내가 이미 너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고요. 코칭은 서로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느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가 권위적인지 아니면 좀 더 나에게 공감해 주는 건지 이제 그런 차이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이 꼰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티칭하는 그 말투보다는 코칭하는 말투로 항상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이 아마 99.9%가 대부분 티칭으로 이야기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나이가 많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이런 생각이 아주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 세대들은 자녀한테 이야기하던 아니면 뭐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던 뭐 아니면 기타 인간관계에서 그 모든 말투가 아마 다 티칭의 느낌으로 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은 반성을 많이 하면서 항상 고쳐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AI를 이제 많이 활용하시다 보면 사실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은 제가 봤을 때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속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원하는 자료를 뽑아내기 위해선 얼마나 질문이 뾰족하고 질문이 좋은 질문이어야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코칭의 이 말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항상 상대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상대가 상대 안에 저장되어 있는 답 중에 좋은 답을 꺼내도록 유도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코칭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답을 모른다기보다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막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 그 코칭의 역할을 해주면 본인이 이미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그 답안지 자체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같은 선배 역할에서 4050들이 그걸 코칭을 통해서 끌어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내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항상 그 주변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거나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때도 뭐 티칭보다 코칭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상대도 공감하고 꼰대 소리도 듣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보다 코칭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